안녕하세요. 미나림입니다. 오늘 매티스tam과 하트맘과 함께 이사 엄마의 아토피 솔루션 진행할 건데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아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까지 소화하려면 굉장히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아토피 제대로 알아야 잡겠죠. 아토피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아토피 어떻게 잡아야 될, 뭐 아토피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 질환의 한 종류예요. 유전과 환경 모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음, 유전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아토피가 있는데 우리 아이도 유전이 될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았는데 네, 안타깝게도 유전이 됩니다. 이게 아토피가 아토피로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레르기 성향이 있었던 부모님들께 알레르기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뭐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같은 질환들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도 이런 질환들 중에 하나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게 아토피 행진이라고 해서 이제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알레르기가 좀 있었다 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다른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 굉장히 귀엽죠. 제가 2년 전에 썼던 의사 엄마의 아토피 수업이라는 책에 나온 그림인데요. 혹시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면 이 책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 기준 볼게요. 네, 진단 기준은 가장 중요한 주 진단 기준 세 가지가 있는데 가려움증이 가장 심합니다. 가려움증이 없으면 아토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있을 만큼 가려움증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또 특징적인 만성 재발성 피부 질환이 있는데 24개월 미만에서는 얼굴, 몸통, 펴는 쪽 이런 쪽이 많이 생기고 24개월 이상에서는 얼굴, 목, 또 접히는 쪽, 팔꿈치나 무릎 접히는 쪽에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아토피가 아닌 건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 정말 전신 어디에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진단 기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주소견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려해요, 전형적인 피부 병변, 그 외에 알레르기가 있었거나 다른 가족 중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사람이 있다 했을 때는 이제 아토피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부소견으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피부 건조증은 뭐 전체적으로 다 있다, 거의 대부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안면 홍조, 눈, 귀, 입술 주변의 발진들, 또 두피 비듬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공각화증이라는 거는 이제 피부가 닭살처럼 좀 오돌토돌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말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농가진 같은 감염들도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서 이제 감염되어서 염증이 발생하고 가려움증이 더 심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레르기 염증 반응 자체를 좀 줄여줘야 되고요. 피부 장벽 기능 자체를 좀 강화해줘야 합니다. 이 피부 장벽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화장품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우리의 피부는 이 피부 각질 세포가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를 시멘트처럼 발라준 역할을 하는 게 피부 지질이거든요. 이 피부 지질이 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같은 것들을 좀 충분히 채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보습이죠. 그래서 보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황색포도알균 감염이 대부분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감염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치료를 했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항히스타민제예요. 가려움증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려움증 조절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인데요. 이 가려운 거는 아버님들도 뭐 겪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가려울 때 긁으면, 긁을 때는 시원한데, 긁고 나면 더 가렵잖아요. 그래서 더 긁게 되고, 더 긁으면 더 가려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려움증 긁기, 이게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 가려움증을 끊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잘 자야 좋아지는데, 가려움증 때문에 굉장히 자주 깨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잘 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가려움증을 잡아야 되고, 항히스타민제는 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와 달리 장기 사용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약을 오래 쓰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물론 약을 오래 쓰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약을 쓰는 거랑, 그러니까 약을 쓰는 것과 약을 안 쓰는 거를 비교하면 약을 안 쓰는 게 당연히 좋지만, 약을 쓰는 것과 그냥 약을 안 쓰고 긁어서 더 악화되는 것과 둘 중에 뭐가 좋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약을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저는 항히스타민제 사용은 좀 기본적으로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알고 계시는 스테로이드를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 잠깐만요. 다른 데서 화면을 좀 틀어볼까요? 제가 여기서 볼게요. 네. 그러면 네. 소리를 네. 줄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스테로이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쓰셨던 것들은 뭐 하티손, 락티케어, 리도맥스, 데스온, 더마토 뭐 이런 약들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이름들은 이제 제약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약들이고요. 이런 약들은 사실 5단계 이하의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고 잘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높은 등급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거나 아니면 먹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지, 5단계 이하의 아주 낮은 단계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5단계, 6단계, 7단계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그렇게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사용해,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써요? 이런 거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거는 사실 스테로이드 쓰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치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스테로이드 사용이고, 언제 끊을지, 언제 시작할지, 얼마나 바를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자주 상담하고, 그렇게 하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하에 사용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네, 여기 아토피 네,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가려우면 정말 미치죠. 잠 못 잔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약도 잘 써야 되고 끊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런 끊는 것들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사용, 뭐 항히스타민제 사용 좋아요. 그런데 치료하면 치료할 때만 좀 좋아지고 다시 안 좋아져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만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도 아주 중요해서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전 일단 이런 생활습관 관리부터 해드려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이 생활습관 관리에 대해서 쭉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진료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간단한 내용을 제가 오늘 좀 안내를 같이 해드릴게요. 일단은 목욕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욕이 중요한 이유는 깨끗한 몸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우리는 침, 땀, 뭐 비듬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듬도 막 많이 떨어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베개도 좀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잠을 자면 밤새도록 그 땀이 우리 몸을 자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부를 좀
자극 없이 하기 위해서는 좀 밤에 한번 씻고 주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공급인데요. 이게 물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피부에 수분을 확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물 안에 푹 들어가서 수분을 공급을 하고 대신에 나오는 순간부터 건조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목욕 후에 즉시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는 거는 스트레스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목욕은 매일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분 내외로 통목욕을 해주시면 좋고요. 때미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수건이나 스펀지 같은 거 쓰는 것도 그렇게 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에서 이렇게 거품을 충분히 내서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정제도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물로만 씻어서는 황사포도알균 같은 세균들을 깨끗이 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땀이나 쌓인 각질 같은 것들도 약간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디워시는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pH 4.5에서 5.5 정도 약산성 제품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약산성 제품이라고 해도 pH 6.2 이렇게 높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약산성 pH 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무향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샴푸와 린스는 최소량 사용을 하고 이제 샴푸는 두피 쪽을 많이 해주시고 린스는 모발 끝 위주로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샴푸나 린스 같은 것들이 몸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머리를 먼저 감고 샤워캡을 쓰고 그러고 나서 목욕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됩니다. 향료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데요. 오늘 함께 해준 메티스텀이라는 제품은 사실 냄새가 좀 좋지가 않아요. 저 냄새 맡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 메티스텀에서 저도 이제 처음 발라보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향이 이상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향료가 어쨌든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향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향을 쓰지 않아서 연료 특유의 좀 이상한 향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했으면 보습을 해야겠죠.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보습은 필수적인데요. 저자극 보습제를 얼굴과 몸에 넉넉하게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증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긁고 있을 때 밤에 특히 누워서 긁고 있으면 빨리 보습제를 가져와서 전신에 다 발라주시면 좀 가려움증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고 목욕하고 3분 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들 목욕을 하시고 수건으로 닦고 밖에 나와서 보습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는 순간 건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화장실 안에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보습을 하게 되면 이 화장실 안에 그 수증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빼앗기기 전에 보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샤워 커튼 안에서, 샤워실 안에서 보습까지 충분히 다 하고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습제 역시 pH 4.5에서 5.5 사이의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여러 제품을 덧바르는 건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토피 있는 친구들에게 보습제를 권할 때 성분이 너무 많은 거 쓰지 말고 성분 적은 것을 사용을 해달라고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너무 여러 가지 보습제를 쓰다 보면은 성분이 굉장히 중복이 되면서도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가지 제품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요. 온몸에 하루 2회 이상 충분히 바르면서 안 좋은 부위는 하루에 4-5번 정도 바를 수 있게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하루에 4-5번 정도 보습을 하는 거는 약한 스테로이드 한번 바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왜 우리가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굉장히 약한 발진에는 스테로이드 한두 번 정도 바르면 충분히 낫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발진에서는 보습만 충분히 해주셔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면 되는데 여기 구름 타고 슝슝님에서 수딩젤 로션 쓰신다고 하셨는데 수딩젤 쓰지 마시고요. 크림 써주세요. 크림이 훨씬 좋아요. 수딩젤은 여름에
햇빛 따가운 곳에서 굉장히 하루 종일 나가서 놀았을 때, 이럴 때 좀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수딩젤 쓰시는 거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보습만을 위해서 수딩젤은 좀 바를 때는 시원하게 보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금방 다 날아가면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딩젤 쓰지 마시고 크림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크림을 막 두껍게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 얇게 펴 바르시되 하루에 4-5번 정도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권장해드린 제품은 이제 두피 같은 경우에는 크림을 발라놓으면 머리 굉장히 많이 떡지겠죠. 그리고 크림 흡수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메티스덤 같이 좀 가벼운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바디나 얼굴이나 이런 쪽에는 좀 특히 요즘 같이 춥고 건조한 계절에서는 너무 가벼운 크림은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진하고 꾸덕꾸덕한 약간 진한 느낌의 그런 크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덱시안메드나 클레더마 MD 이런 제품들 저희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좀 보습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 추천합니다. 인텐시브 좋은데 만약에 제로이드 쓰실 거면 제로이드 인텐시브 말고 제로이드 리치 크림 써주시는 게 좋겠어요. 제로이드 크림은 조금 여름에 사용하는 걸 저는 더 권장을 하고요. 리치 크림 훨씬 더 꾸덕꾸덕하기 때문에 그런 크림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두피 지루가 있는데요. 두피지루 굉장히 흔해요. 3개월, 뭐 한 100일 정도 된 친구들 머리에 이렇게 딱지 올라온 경우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두피지루라고 하는데요. 이 두피지루는 태어나면서 엄마에게 받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가 과잉 분비되면서 생기는 노란 딱지입니다. 비듬같이 올라온, 살짝 하얗게 비듬처럼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정말 심한 경우에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노란 딱지가 꾸덕꾸덕하게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사실은 가려움증만 없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가려움증 심한 경우에는 긁으면서 피가 나도록 상처가 나도록 긁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좀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크림이나 오일, 특히 오일 같은 거 좀 추천을 하고요. 이런 오일 뭐 베이비 오일이 없으면 그냥 식용유 쓰셔도 괜찮거든요.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쓰셔도 되는데 올리브 오일을 한 30분 전에 발라 놓으셨다가 이제 30분 후에 샤워하면서 씻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가려움증이 심하고 상처가 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긁는다 또는 머리 긁느라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자다가 깬다 그랬을 때에는 자다가 깨는 것 자체가 상장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들이 2가지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액을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긴 해요. 그래서 더마톱 액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5단계 스테로이드고 물처럼 되어 있어서 두피에 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정말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있는 경우에 가려움증도 심한 경우에 더마톱 액 같은 걸 썼을 때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다만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조금 이제 고민이 약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한 메티썸을 저희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테로이드가 첨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고 가려움증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반신반의하면서 썼는데 가려움증의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려하는 친구들이 이제 가려움증이 완화되면서 상처가 없어지면서 좀 좋아진다? 이게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려움증만 없으면 그냥 놔두셔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유소화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개월 아기들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성인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듬 같은 것들 이제 하얗게 각질 올라오고 가렵고 좀 빨갛게 염증 반응 올라오고 이랬을 때 저희 메티스덤 스프레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은 실비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실비보험 있으신 분들은 좀 부담 없이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냄새가 조금 안 좋다는 거. 근데 그거는 감안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차피 아기들 같은 경우는 뭐 사회생활하는 일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하루에 2번 정도 충분히 뿌려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성인분들이 사용하실 거면 밤에는 그냥 한번 뿌리고 주무시면 되고요. 아침에는 뿌리시고 한 30분 후에 가볍게 머리 감고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치료했던 친구들이에요. 이 사진이 좀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대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확대돼서. 네네. 이렇게 확대를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애기 움직여서 딱 잘 못 찍었는데, 좀 불금증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옆에 넘겨주시면, 다시 돌려. 네네네. 깨끗해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한 열흘 정도 썼나? 아무튼 그렇게 오래 쓰지 않고도 금방 좋아져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 대처법.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스타민제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좀 충분히 사용하면서 해주시고, 이제 또 너무 밀착되는 옷들, 딱 맞는 옷들, 그 레깅스 같은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은 좀 더 가려움증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파는 실내복들 있죠. 좀 잠옷 같은 느낌, 좀 여유가 있는 면옷 그런 옷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부 보호막을 재생시켜주기 위해서 목욕과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게 좋고 생리식염 스펙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멸균 거즈 시원한 생리식염수를 적셔서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증상이 심한 부위에 한 10분 정도 올려주시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가려움증 심한 친구들은 꽉 짜서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 입는 붕대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 한 8시간 정도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이제 입는 붕대 같은 거 병원에서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염 해결에 대해서 이제 베티스ton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토피 치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살균 재생 레이저 광선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 가려움증 완화의 효과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한 번만 받아도 그날 저녁부터 가려움증 좀 완화가 되어서 그날 꿀잠 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부작용이 없고 통증이 없다는 거가 장점이고 치료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내외로 굉장히 짧다는 게 특징입니다. 영유아도 쉽게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뭐 팔이나 다리 같은 쪽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엄마가 앞에서 뭐 딸랑이를 흔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을 틀어준다든지 했을 때 그 아이들이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받는 경우가 많고요. 대신에 이게 빛이 좀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얼굴을 할 경우에는 큰 아이들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그 보안경을 쓰고 있으면 충분히 괜찮은데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좀 가려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혀 아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경우에는 한 100일 정도 아기들부터 하고 있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은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도 염증이 좋아진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물론 스테로이드 한두 번 발라서 괜찮아질 아이들은 레이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스테로이드 쓰시면 되거든요. 스테로이드 그렇게 나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너무 장기간 사용을 했다. 아니면 스테로이드로 부작용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대체법으로 어떤 이제 치료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우리가 살균 재생 레이저를 해볼 수가 있고 광선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레이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어요. 뒤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빨리 마쳤는데 이제 아토피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예진표를 미리 작성을 하고 충분한 사전 상담을 한 다음에 진료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3분 진료로는 그런 원인들을 찾아낼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 사전 상담을 하고 있고 단순 치료는 사실 뭐 아토피가 조금 나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스테로이드를 처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 치료는 굉장히 편하죠. 금방 끝날 수 있고. 하지만 아토피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분유부터 뭐 먹는 음식들, 생활습관, 약 사용, 대체 치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 컨설팅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말 뭐 제대로 한다. 그럼 정말 한 사람 하루에 한두 명 딱 예약을 잡고 하루 종일 봐드리면 너무 좋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그래도 오셨을 때 한 초진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예진 상담하고 저랑 이제 진료 보고 광선 치료, 레이저 치료하고 하면서 이제 정말 1시간 정도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토피가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정말 난치성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요즘 치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 저 치료 정말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치료들을 접할 수가 있고 좋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봅시다. 우리가 다음 네. 예, 하셨어요. 네네. 다음으로 저희가 Q&A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사전 나오신 질문들 먼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이거 질문 어머님들 안 보여드려도 돼서 화면으로. 아니요. 이 질문, 보여드릴까요? 아니, 질문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케이, 알겠어요. 네. 질문. 여기에도, 저희도 아토베리어 뭐 처방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사전 질문부터 볼게요. 일단,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루성 두피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티스텀 스프레이 한번 써보실 수가 있고요. 메티스텀 스프레이 썼는데도 너무 힘들어하면은 더마톡 같은 걸 사용을 해볼 수 있지만 저는 요즘은 거의 메티스텀으로 거의 대부분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 상처가 막 이렇게 피딱지가 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토피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사실 돌 전에는 아토피가 있어도 돌 지나면서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이제 돌 지나면 좋아질 아토피에 괜히 아토피라는 진단명을 붙여서 아이가 너무 이제 엄마 가슴이 아플 수 있으니 영아 습진이라고 진단을 내려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진단명을 내려주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3개월부터는 아토피가 사실 시작을 하긴 해요.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돌 지나면 많이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인 아토피 완화법은 사실 성인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 스테로이드 효과 못 보셨으면 이제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같은 이제 면역 조절제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먹는 면역 억제제가 있어요. 사이클 같은 거 그리고 그 외에 뭐 히스토블린 치료라든지 5R 치료, 듀피젠트 이런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테로이드만 발라봤는데 효과를 못 봤다, 부작용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치료를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한번 오세요.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땀띠, 이거 땀띠예요? 침독이에요? 뭐 동정습진이 접촉성 피부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모든 질환들이 결국은 자극이 있으면 반응을 내보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땀이 자극이 되면 그 부분에 이제 땀띠, 침이 자극이 되면 침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정확한 이제 의학적 텀은 아니고 이제 땀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침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그래서 결국은 뭐 치료가 달라져. 이건 땀띠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침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건 아토피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가 아니라 자극을 줄여주시면 돼요. 땀띠가 생기지 않게 땀을 흘리지 않게 좀 시원하게 해주신다든지 땀을 흘리고 와서 바로 씻겨주신다든지 그러고 나서
보습제 충분히 발라주시고 그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항히스타민제, 뭐 레이저 치료 같은 다양한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토피 원장님, 네, 어머님이 네네. 아기 피부는 수압가로 가는 게 좋은지 피부가로 가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둘 다 상관이 없는데 미넨민 의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미넨민 의원으로 오시면 잘 봐드립니다. 그리고 아토피의 로션, 스테로이드 뭘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가장 기본적으로 크림은 그냥 다 쓰시면 돼요. 크림은 무조건 쓰시고 크림을 썼는데도 되지 않는 부분은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스테로이드 리도맥스 전신에 발라도 되나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머니. 이거는 보지 않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신에 쓰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쓰진 않아요. 그런데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꼭 병원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태열은 그냥 신생아에는 누구나 그냥 피부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신생아 피부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랑 아토피랑 꼭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토피가 생길 아이가 아토피가 생기는 거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수딩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지 마시고 크림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토피 유전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있다. 아토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토피 3개월부터 생기긴 하지만 진단을 이제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유가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우유, 밀가루, 계란 이런 것들이 이제 아토피 유발할 수 있는데 임신 중에 먹는 우유가 아기 아토피에 가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게 아기가 아토피가 있을 때 이제 아이가 우유를 먹었을 때 안 좋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모유 수유한 엄마가 우유를 먹었을 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없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냥 뭐 임신 중에는 우유 그냥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뭐 두유를 더 추천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리고 땀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토피랑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땀띠랑 아토피랑 어쨌든 자극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응을 내보내는 그런 피부 질환이다라고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토피 제품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하는 성분이 있나요? 일단 향이 없는 제품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pH가 4.5에서 5.5 정도 유지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아토피 전용 화장품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꼭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화장품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화장품들 많이 있고 저는 뭐 바이오더마 그리고 뭐 있죠? 라로슈포제 뭐 이런 아토덤 이런 제품들 굉장히 다 좋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고가의 제품을 정말 아껴가면서 조금 바르시는 것보다 조금 저렴하고 대용량 제품들을 자주자주 발라주시는 걸 더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아토피 전용 화장품들을 저희가 처방하는 이유는 이게 실비보험이 된다는 거. 실비보험 되니까 이제 그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처방해드리는 거지. 만약에 실비보험이 없으시다? 그랬을 때는 굳이 병원에 처방받으실 필요 없이 일반 화장품 충분히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토피가 있어도 목욕은 매일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토피에 스테로이드 사용해도 되고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병원에서 꼭 상담을 하고 얼만큼 사용할지를 상담을 하고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토피 흉터는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네. 아토피 흉터는 이제 일단은 스테로이드랑 그 항생제 연고를 같이 섞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섞어서 좀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흉터에 따라 달라요. 흉터가 아주 살짝 나 있을 때는 그냥 스테로이드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심할 때는 항생제를 같이 써야 될 수도 있고 정말 심한 경우에 먹는 항생제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토피 흉터에 사실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레이저 치료예요. 레이저 치료 한두 번만 해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는 아토피랑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두드러기로 나타나는 분이 있고 아토피로 나타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보습제 MD 제품 장기 사용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일반 보습제랑 동일한 제품이고요. 이게 뭐 혹시 처방받는 거라서 약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반 보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지금 빨리 올려주시면 자, 네네. 어머니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게 여기 메디시스템이 있으니까 궁금하신가 봐요. 네네. 메디시스템하고 레이저 치료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네, 물어보시고요.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레이저와 메티스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은 메티스텀만 단독으로 사용해요. 메티스텀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충분히 좋아지지 않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상처가 너무 심해서 얘는 빨리 어떻게 잡아줘야겠다 싶은 친구들은 레이저를 같이 하고요. 대부분 두피에는 그냥 메티썸이면 충분한 경우가 그럼 많더라고요. 스테로이드하고도 메티스텀도 같이 사용 가능한가요? 스테로이드 메티스텀 같이 사용 가능하고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메티스텀은 조금 더 보습제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티스텀을 사용하면서 그 스테로이드 사용할 수 있고 스테로이드로 좀 괜찮아지면 스테로이드 끊고 메티썸으로 조금 더 유지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피부에 이렇게 하얗게 뭐가 나왔을 때 그거 혹시 호전이 되냐고 물어보시네요. 이게 아토피는 착색이랑 탈색이 둘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고 한두 달에서 착색은 조금 더 오래 가긴 하는데 착색은 한 6개월에서 1년까지 가기도 하는데 뭐 착색이나 탈색 다 염증이 사라지고 나면 좋아지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메디스텀을 처방받고 싶으면 미네는 의원 오면 되나요? 그럼요. 메디스텀 처방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메티스텀 처방받고 싶으시면 미네민 의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게 목욕물을 수분 공급에서 오일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오일 같은 경우는요. 오일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용했을 때 괜찮은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사용했을 때 확 뒤집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분 사용해 보시고 괜찮으면 그냥 쓰셔도 되는데 안 괜찮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해보시고 쓰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에서 오신 분들 계시긴 하는데 대구에 예은소아과라고 있어요. 예은소아과에서도 레이저 치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리도맥스 바르는 친구 계속하면 아토피가 되나요? 이거는 아이들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돌 지나고 두 돌 지나고 하면서 많이 좋아지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녹차 티백 그런 뭐라 그러죠? 이런 녹차 티백 같은 것도 써볼 수 있는데 입욕제 같은 것도 써서 괜찮아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써서 뒤집어지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쓰시는 게 좋고 제로이드를 썼는데 등이 더 심하게 올라오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이런 경우 더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궁금한 게 있어요. 미네님 의원이 제가 서울 대치동에 있다 그랬더니 제가 알기로는 안양에도 있는데. 네. 안양에도 있어요. 안양에 미네민 성악과가 있고요. 제가 원래 그쪽에서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독립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안양 미네민에서는 또 이제 그 최혜리 원장님이 아토피를 잘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안양 미네민 가셔도 괜찮고 저는 지금 대치 미네민에 있습니다. 침독 사용엔 비판텐이 좋은지 물어보시네요. 침독에 비판텐 사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침독이나 뭐 기저귀 발진 이런 데 비판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꼭 비판텐이 뭔가 대단한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이거 이제 비타민 연고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보습 효과도 굉장히 있고 그리고 침이랑 그 기저귀 부분에 왜 소변이나 대변이 닿으면서 피부를 자극하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 비판텐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코팅해준 느낌이 있어요. 침독 같은 경우도 침이 흐르면 그 침이 자극을 계속 일으키는데 비판텐이 뭐 얼굴이나
엉덩이나 이런 데를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침을 흘리거나 뭐 엉덩이에 소변을 봐도 그게 바로 피부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약간 덜 흡수되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팅하는 능력에 있어서 비판텐이 꽤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비판텐을 쓰셔도 괜찮고 뭐 덱시안이나 클레더마 같은 크림도 굉장히 밀폐력이 굉장히 괜찮은 크림들이라서 이런 크림들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초보 네. 엄마들이다 보니까 네. 약간만 해도 아토피지 않을까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아토피 기준이 궁금하시대요. 100일 아토피 아가가 기준에 미간이랑 눈썹에 네. 약간 오돌토돌하게 올라왔는데 그거 혹시 아토피냐고 물어보시네요. 같이 올라오신다고. 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 올라왔을 때는 보습을 충분히 해보세요. 보습을 한 4-5번 정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습을 충분히 해주고 이걸로 충분히 좋아지지 않는다 했을 때는 이제 근처 소아과 가셔서 이제 뭐 스테로이드 연고 살짝 처방받아서 한두 번 발라보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 계속 길게 간다, 이게 조금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아토피가 아닌 것 같다. 그랬을 때는 미네미네원으로 오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 이번에 네. 하나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이거 이제 다른 제품인 것 같은데 이즈듀에서 이제 MD 처방받아서 바르는데 안 좋아지면 바꾸는 게 맞나요? 이게 MD 크림이라고 해도 100%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MD 크림 바르고도 뒤집어지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보통 한 허벅지나 배 쪽에 5번 정도 발라보시고 그 다음날까지 괜찮으면 전신 바르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5번 발라서 괜찮다는 거는 이게 이 크림으로 뒤집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한 3-4일 정도 전신을 발라보면 이 크림이 발랐을 때 좀 더 부드러워지는구나, 아니면 이 크림 발랐는데 점점 뭐 금방 너무 건조해져 버리거나 뭐 별로 부드러워지지 않는구나 했을 때는 다른 크림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 쓰시는 경우에는 그냥 한 4-5개 정도 이제 처방받아 가셔서 한 3일 동안 이거 쓰고 3일 이거 쓰고 하면서 바꿔가면서 써보시고 제일 잘 맞는 크림을 쭉 처방받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 MD 크림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로이드, 아토베리아, 베리덤, 베러덤, 클레더마, 덱시안, 아무튼 되게 많거든요. 닥터 디퍼런트,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크림들을 다양하게 구비해 놓은 병원에 가셔서 이것저것 써보시는 게 좋겠고, 요즘 같은 겨울에는 사실 제로이드 일반 크림은 조금 묽어요. 아토베리어 일반 크림도 조금 묽고. 만약에 제로이드나 아토베리어 라인을 쓰실 거면 제로이드 리치 그리고 에스트라 크림을 써주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은 뭐 덱시안, 클레더마, 베러덤 이런 크림이 좀 더 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크림 써주시는 게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네. 저는 아토피 나이를 안 피워봐서 MD가 뭔지 모르겠어요. MD 크림이 뭐냐면 저 같은 엄마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해드리는 크림을 MD 크림이라고 해요. 이거는 의료기기 2등급 허가를 받아서 이게 처방을 받으면 실비가 된다는 게. 그럼 메티스도 그러나 MD인가요? 네네네. 메티스텀도 MD라서 처방을 할 수가 있고 실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 만약에 실비 처리가 안 되면 약국에서도 그냥 구매가 되는 거예요? 약국에서는 구매가 안 되고 병원에서만 가능하신데, 병원에서 그냥 구입하시고 청구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시는구나. 네네. 어머니 약국에서는 안 된대요. 병원에서 네. 꼭 처방 받으셔야 된답니다. 네, 병원에서 처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하고 싶으셨던 이 아토피 기만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네네. 어머니 질문 너무 많이 받으시라고. 네, 저희 아토피를 이긴 맘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간간히 답도 달아드리고, 저희 또 상담 실장님이 계시거든요. 상담 실장님이 직접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고, 또 아토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 질문해 주시면 답들 굉장히 잘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앞에 하트맘이라고 이렇게 하트맘 글 쓰실 때 일단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하트맘이라고 이렇게 가로 쓰고 질문 달아주시면 그건 제가 꼭 답변을 해드릴게요. 직접 댓글. 어머님들 질문 엄청나실 텐데 그럼. 괜찮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은 꼭 하트맘 이렇게 해서 질문해 주시는 거는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원장님 워낙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책도 내주셔가지고 궁금하신 분은 책을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어머니들 직구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빅파트 이런 거 직구해도 전혀 문제 안 되나요? 아, 글쎄요. 직구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어머님들 지금 혹시 바이오가이아라는 유산균 직구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근데 바이오가이아 직구가 가품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이아 직구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웬만한 바이오가이아 꼭 먹이고 싶으시면 믿을 만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그러니까 뭐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하시고 바이오가이아 직구나 온라인 구매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빅판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아이들이 안 좋을 때 쓰는 거는 웬만하면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믿을 만한 곳에서 구입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바이오가이아 예전에 저희 하스만 협력업체였는데. 저 바이오가이아 되게 좋아하는데 바이오가이아가 너무 직구가 많아서 값도 비싸요. 근데 직구로 가품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약은 약국에서 사시는 겁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사는 겁니다. 약은 약국에서. 처방은 병원에서. 처방은 병원에서. 네. 자, 우리 질문 한 몇 개 더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장님? 네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위로 쭉 올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이 원장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대요. 고개를 들어주시죠. 네, 우리 어머님들 그 아토피를 이긴만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일주일 동안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 달아주신다고 하시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전에 못 넘어가게 그 질문을 너무 톡톡톡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신 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찾고 있어요. 여기다 동전습진 아가가 5개월인데 4개월쯤에 하나 생기더니 지금 5개 정도 번졌대요. 동전습진 관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빅파텐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손에 엄마가 습진이었었대요. 이거 엄마 습진 없는 건지. 아니요. 절대 옮지 않아요. 절대 옮지 않아요. 아토피 습진 절대 옮지 않고요. 이게 엄마가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토피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엄마의 습진을 뭐 만지거나 그랬다고 해서 절대 옮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주변에 아토피 습진 있는 친구들 아이랑 놀아도 절대 옮지 않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토피, 뭐 건선 이런 건 절대 옮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옮은 건 아닌데 동전습진은 자주 생길 수가 있거든요. 동전습진도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뭐 한 가지 뭐 증상 중 이런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보습 많이 해주시고요. 보습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아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보습을 했는데 충분히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스테로이드 쓰시는 게 좋겠고 스테로이드 처방 받으셔서 정확한 등급을 하루에 한 2번 정도 해서 2, 3일 정도 바르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아진 상태에서 계속 보습을 해서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너무 많이 생긴다. 스테로이드 너무 많이 발랐는데 좋아질 기미가 없다. 레이저 치료하러 비네미네원 오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농가진, 대상포진, 헤르페스는 안 옮나요? 농가지는 옮아요. 농가지는 감염이기 때문에 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진 있는 경우에는 먹는 항생제 써야 될 수 있고 어린이집 하루 안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농가진 생기면 이제 친구한테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약 먹고 나서는 이제 옮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가도 되는데 농가진 생겼을 때는 꼭 조심해 주셔야 되고 헤르페스 옮을 수 있고요. 또 뭐였죠 하나? 다음에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옮지는 않거든요. 대상포진이 이제 그러니까 옮지 않는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대상포진 자체는 자기 몸에 있는 게 자기가 옛날에 수도 걸렸던 게 이제 다시 활성화가 돼서 생기는 건데 대상포진 있는 부분을 아주 신생아가 접촉을 하면 그거는 수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르페스도 마찬가지고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런 경우에는 그 면역력이 없는 신생아는 만지시면 안 돼요.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입술에 뭐 났는데 이렇게 신생아 이렇게 뽀뽀했다가 신생아 굉장히 위독해지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아프면서 뭐 수포 같은 게 생기는 것 같다? 신생아는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 부위에. 네.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막 질문이 또 막 네.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유산균 얘기하셔가지고 바이오가이아 얘기를 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나 우리 바이오가이아 얘기 안 할 거예요. 아, 산후조리원에서 구입하셨으면 아마 가품 아닐 거예요. 수도도 왜 갑자기 어머니들 다 아토피 얘기에다가 아, 유전 얘기만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네. 아토피가 아니면 네. 보습을 아예 안 해줘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사실 있으시거든요. 아, 이게 아토피가 아예 아니면 보습을 안 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많이 건조해지긴 하겠죠. 근데 진짜 피부에 그 지질이 아주 충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기름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습을 안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목 위쪽, 가슴 위쪽은 좀 지성인 분들도 가슴 아래쪽은 대부분은 좀 건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분들은 대부분 뭐 사실상 보습을 잘 안 하시죠. 성인 남성들은 거의 하는 분들 본 적이 없는데 그러고도 잘 살긴 하세요. 근데 이제 좀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있다? 그랬을 때는 가급적인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이들은 어쨌든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향후에 이런 피부 질환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머니들한테 이제 아토피 이제 어떻게 네네. 의심이 되는지가 된다고 네네. 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다면 조금 설명해 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토피는 네. 일단은 건조함이 이제 제일 흔하고 가려움증이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다면 가려움증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갛고 거칠거칠한 그 뭐냐 이런 발진들이 있다면 그럴 때는 병원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저희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 한두 번 발라보고 아토피 안 났는데 어떡하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토피는 좋아질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토피를 미리 예방하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하기 위해서 보습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생아 때부터 하루에 4-5번 보습을 하시는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튼튼해서 훨씬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왜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지푸라기 집은 호흡 불면 날아가지만 벽돌 집은 호흡 불어도 날아가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푸라기 집이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으면 알레르기가 살짝만 올라와도 아토피가 확 생길 수가 있는데 벽돌집이 튼튼하게 있으면 이 알레르기가 살짝 바람이 부는 거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태풍이 오면 벽돌집도 날아가긴 합니다. 근데 태풍이 날아왔을 때는 벽돌집이 좀 손상이 되지 완전히 날아가 버리진 않거든요. 태풍이 불었는데 지푸라기 집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벽돌집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벽돌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습을 하루에 4-5번 정도 충분히 하고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분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분유가 뭐 알레르기를 위해서 사냥 분유 드시는 분 많으신데요. 사냥 분유 말고 가급적이면 센서티브 분유를 먹이시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아토피 분유는 HA 분유거든요. 그래서 국내 제품으로는 앱솔루트 HA가 있고 그 국외 제품으로는 HA 제품 중에서 완전 가수분해 제품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맛이 좀 없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유수유가 가장 좋고요. 자, 우리 원장님 좋은 네.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네. 어머님들께서 너무 감사해 할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네.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아마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후기 많이 해서 더 질문 네. 많이 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가시기 전에 여기서 네. 마음에 드는 2개만 뽑아주세요. 네. 194번. 194번 하나만 더 뽑아주시죠. 네. 그리고 126번. 126번. 이거 왜 뽑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살좀 제가 핑크 바꾸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원장님께 우리 어머님들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화면이 하나 안 바뀌었네요. 네.
제가 순간 사라졌다고 해서 놀라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겠죠? 네. 이상하게 저만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쵸? 저만 아파 보이는 거고, 원장님은 예쁘게 그냥 나오셨던 걸로. 네. 지금 당첨되신 194번과 126번, 네, 두 분한테는 제가 뭘 드릴 거냐면, 우리 어머님들 저희 카페에서 저희 소문내기 이벤트 보셨었죠? 유아백배 워낙 인기 많았던 제품인데, 그래도 원장님이 뽑으셨으니까 제가 또 드리려고 이렇게 언박싱 하려고 갖고 왔는데 언박싱 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네, 카페에서 보시고요. 네, 요거 가방 벌이죠. 네, 파란 벌. 네, 요거 두 분 원장님께서 뽑아주셨으니까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번 적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좀 체크 좀 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26번, 194번 축하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안내를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게 메티스텀이라는 제품인데 저도 이거 지금 처음 오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이거 드리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죠. 얘는 어디서밖에 못 산다고요? 네, 병원에서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상태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시니까 이거 오픈은 해도 되죠? 네,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뜯어서 보니까 이런 형태로 들어있는데 원장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냄새 별로라고. 한번 볼까요? 향수처럼. 괜찮은데? 심하지 않은데요? 원장님 그거가 예민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디스텀은 이렇게 있어서 어머님들이 얘는 병원에서밖에 처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루성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 아토피 머리 있는 거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여기 보니까 한 3, 4회 정도 뿌려도 되고 이게 유통기한이 개봉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뿌려주시면 금방 할 것 같은데 이거 실비 되면 얼마예요? 5천에서 만 원 사이래. 실비되면 5천에서 만 원이래요. 정말 싸네요. 네, 실비되면 5천에서 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어머님들 뭐 가능하면 미네미노원에 와서 네, 처방받으시는 거 제일 좋고 너무 멋이다, 멀다라고 하시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처방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기 이벤트 진행하는 거 아시죠? 이거 후기 이벤트 저희 10명 뽑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눈꽃이라고. 이거 제가 오픈하고 이거 제가 지금 가져갈 것도 지금 생각 중인데 오픈한 것만 선물로 못 주니까 제가 무슨 담당자한테 한번 슬쩍 물어보고 요거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출산하시고 임신하시고 사실 병원 가서 이렇게 시술받기 어려우시잖아요. 이거 시술용 제품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이거 하나 탐나시지 않으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안에 이걸 이렇게 딱 뜯는 기계까지 있는데 이거 약간 이거 진짜 완전 시술 도구 같아.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뜯고 제가 가져가고 싶은데 네, 이렇게 기구가 있어가지고 직접 집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피부과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동화 피부가 된다라는 제가 이거 하고 하면 다음에 얼굴 뽀얘지나요? 이걸 이렇게 오픈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 오픈하는 순간 제 겁니다. 이거 오픈하는 순간 제 거니까 제가 하나 감사 원장님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저 오픈해서 그냥 제가 써도 되나요? 써도 된대요. 어머니 저 돈 벌었습니다. 오늘 피부과 저기 시술 안 받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지? 제 오픈을 덜 했군요. 제 이게 그렇게 병따개만 해가지고. 이거 우리 어머니들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계속 보고, 원장님 마우스를 제가 계속 건드리고 있어. 제 마우스를 건드려야 되는데, 원장님 마우스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어머니들 여기, 이거 말고, 이거거든요. 선물이. 이게 소비자가 22만 원 눈꼬리 홈케어 박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들 꼭 후기 잘 써주시라고 많이 써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바르면 돼요? 피부에 바르고 얘를 피부에 바르고 이렇게 피부에 바르고 이렇게 밀면 돼요? 아니야 밑에 그때 이게 약간 그 바늘처럼 되어 있고 안에는 근데 이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안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어머니 이거 내 거야. 어머니 탐내지 마. 이거 내 거야. 어쨌든 이거 가지고 그대로 가야겠다.
이거 그대로 갖고 계세요. 잘 닫아주셔야 돼요. 네, 이거 10분에게 저희 후기 이벤트로 진행해 드릴 거니까 후기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청담동 막 이런 쪽에서 부유한 어머니들이 이렇게 쓰시는 거래요. 이렇게 집에서도 혼자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제품 같아요. 그래서 저 이거 가져가야지. 되게 촉촉하네. 네, 전 여기까지. 이거 제 거네. 저 오늘 제 일당 벌었습니다. 네, 눈꼴리 번 걸로 네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또 어떤 이야기 많이 하셨냐면 이제 제가 오늘은 사실 아토피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선물도 그쪽으로 조금 많이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아기들은 물로 바로 식혀주는 게 좋은데 그 물의 안전성을 한 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수기 필터가 사용된 필터 샤워기 선물로 지금 드려볼까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경품을 뽑는데 번호로 뽑는 것도 있지만 소통으로 또 뽑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오늘 소통 열심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경품 뽑은 거 이제 항목에 따라서 또 저기 현장 소통자 뽑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경품에 안 뽑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쯤에 아마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 경품 내용 확인하시고 택배비 결제하시면 됩니다. 제가 써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우선은 여기가 뽀송뽀송합니다. 네, 자 베비샤 필터기 샤워기 제가 2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갖고 왔어요. 무슨 색으로 뽑아볼까요? 어디에 무슨 거가 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린을 좋아하고요. 저희 아들은 무조건 파랑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 파랑이 아니라 둘 다 그린 같은데. 이상하게 오늘은 100번대가 상당히 제일 많네요. 129번, 150번 축하드립니다. 129번, 150번 샤워기, 필터기 당첨되셨습니다. 129번, 150번 당첨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들 제가 지금 엘비니 목베개를 또 선물을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엘비니 목베개는 이제 유모차 할 때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 집에서 눕혀놓을 때 창고베개 그래서 너무나 예쁜 제품이죠. 그래서 엘비니 목베개도 제가 지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비니 목베개 3명 뽑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뽑아볼게요. 지금 현재 빨강 뽑았고 녹색 그린 뽑았으니까 노란색에서 뽑고요. 노란색에서 하나 뽑고 노란색 하나 더 뽑아볼까요? 오렌지 뽑고 오렌지 뽑고 레드가 있네. 그러면은 블루. 어차피 저는 안 보입니다. 숫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자 109번, 148번, 75번 세 분 축하드려요. 자, 109번, 148번, 75번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아이만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엄마들도 조금 좋으라고 제가 아이와 릴리프 미스트를 조금 갖고 와봤어요. 아이와 릴리프 미스트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워낙 잘 아시는데 TVN 성황 진짜 완전 엄청난 인기를 일으켰던 TVN 산후조리원의 공식 협찬 제품이었죠. 그 전에 하트맘 엄마들도 워낙 좋아하셨던 건데 오늘은 제가 미스트를 준비해보긴 했는데 혹시라도 나는 미스트가 아니라 뭐 바스나 로션이나 크림을 희망하신다라고 하시면 배송수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적어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거기 사이즈 적는 곳에도 적으셔도 됩니다. 자, 아이와 릴리프 스킨케어 5분 뽑아볼게요. 색깔별로 뽑아볼게요. 색깔별로 뽑아볼게요. 노랑 하나, 파랑 하나, 연두 하나, 주황 하나, 빨강 하나. 골고루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49번, 31번, 69번, 164번, 143번 당첨되셨습니다. 제가 우선 적고 어머님들한테 공유해 드릴게요. 143번, 164번, 69번, 31번, 49번. 자, 근데 매트스톤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요? 그럼 얘는 그런 문제는 없겠다. 아까 전에 우리 어머니들 바이오 가이아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제품 보셨죠? 네. 바이오 가이아 공식 수입하는 회사가 동성제약입니다. 네, 베페에서 사시는 거 공식 제품이고요.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에서는 공식 제품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끔 맘스올릭에서도 네, 공고하더라고요. 네, 거기 씹어먹는 유산균이 맛있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들 제가 뭔가 이렇게 사라지면 뭐 물건을 가지러 간 거예요. 네. 제시카 알바가 자기
헐리우드 배우 제시카 알바가 워낙 그 피부가 예민하다고 유명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셋째가 자기 피부를 그대로 닮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만든 스킨케어 제품이 이런 어니스트라는 스킨케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니스트 스킨케어도 어머니들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보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니스트 스킨케어도 엄마가 스킨 로션 랜덤으로 저희가 발송해 드릴 거고 5분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뽑아보실래요? 자, 우리 오늘 메디스톤 담당자분께서 뽑으십니다. 네. 잘 뽑으셔야 돼요. 5개 뽑아주시면 됩니다. 뽑아서 주시면 제가 여기서 적겠습니다. 자, 174번, 40번, 103번, 88번 하나만 더 뽑아주십시오. 네, 25번. 자, 25번, 103번, 174번, 40번, 88번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가 똑같은 게 나왔어요? 맨 5분을, 5분. 저 5분을 5분으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순간 당황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많이 선물 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시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이 위생 관련된 거라서 오늘은 제가 또 이것도 준비해 봤어요. 마유 마마 턱바지. 이건 어깨 트름 패드이고요. 어머님들 아기들 트름 시킬 때 사실 그 엄마 옷도 지저분해지만 이렇게 토하거나 그러면 엄마 옷도 버리고 아기 옷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트름 패드. 얘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사과고요. 바나나 모양도 있고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안 뺐는데 얘는 언박싱을 안 하고 싶었는데 언박싱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안에 저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 안에 메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쉬로 이렇게 딱 각이 잡혀져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어머님들 몇 분 드릴까요? 몇 분 드릴까요? 예, 이거 집어넣어야지. 괜찮습니다. 자, 마유 마마 턱바지 5분 드릴까요? 네, 5명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색깔 골고루 뽑아볼게요. 네. 원래 이런 거는 원장님한테 뽑으라고 해야 되는데 원장님 이미 좋은 거 뽑고 가셨기 때문에 원장님 네. 저 여기서 한번 10개 한번 뽑아주세요. 10개요? 네, 10개 다 뽑아서 저한테 한꺼번에 해주시죠. 한꺼번에? 네, 원장님 일로 오셔서 뽑으셔도 됩니다. 원장님 얼굴 보이시게. 쓰기 싫은데 그러면? 쓰기 싫도록 괜찮으신데. 원장님께서 뽑으신 겁니다. 저한테 뭐라 하죠, 없기. 네, 감사합니다. 얘는 제가 지금 꼬무신을 드릴 거라서 조금 이따 발표하고요. 자, 마유 마마 턱바지 당첨되신 분 134번, 115번, 132번, 130번, 120번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뽑았어요. 너무 많이 뽑았는데 그래서 현장 경품은 조금만 뽑으려고요. 현장 소통은. 네, 5분 드렸고. 자, 우리 어머님들 오늘 이번에 소문내기 이벤트 저희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소문내기 이벤트에 진행됐던 제품이 꼬무신 아기 신발이라는 제품이었는데 제가 이제 소문내기 참여하신 분들은 병아리 신발을 우선권으로 드려요. 근데 병아리 신발이 얘가 저금통도 되면서 신발도 되는 양말 신발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여유롭지 않아서 엄마가 사이즈는 적으시되 제가 그 사이즈가 간다고 장담을 못 해드립니다. 만약에 엄마가 내가 사전 이벤트, 질문 이벤트 당첨이 됐어. 사전 질문 이벤트 당첨이 됐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없다. 특히 145는 아예 없습니다. 얘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145가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제품을 그냥 제가 랜덤으로 사이즈만 맞춰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릴 거는 이 디자인 아니고 다른 디자인. 파트너맨은 꼬무신이 뭐 거의 한 100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 선택하시고 디자인을 랜덤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고르신 번호 보겠습니다. 47번, 125번, 152번, 168번, 85번, 92번, 175번, 155번, 163번, 32번. 자,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릴게요. 32번, 155, 175, 92, 152, 168, 163,
85, 125, 47번 10분 총 발표 드렸고요. 저희가 오늘 저녁쯤에 경품 랜덤으로 뽑았던 이분들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현장 소통하셨던 분들 리스트 또 올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사진 찍는 이벤트 하셨던 분도 올려드릴 거고 소문내기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당첨자들도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고 체크해서 이제 3일 안에 결제해 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택배로 보내드릴 거고요. 후기 이벤트는 제가 다시 한번 안내 잠깐 드리고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 후기 이벤트에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찍었던 이거 누르니까 뭔가 틀려. 눈꼴릴 홈케어 박스 10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 나눠서 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요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거 통으로 나갈 거거든요. 이거 5개가 들어가 있는 거 5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하는데 대신 저희가 해시태그를 공지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시태그는 꼭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 처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매치스톰도 많이 알려주시고 미나리 원장님도 많이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트만 카페만 올리시면 안 되고요. 활성화된 육아 카페 2곡 미션으로 들어갑니다. 그거까지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기간이랑도 같이 업로드 시켜드릴 테니까 해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오늘 사실 오면서 여기 몇 군데 봤는데 어떤 어머님이 이런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어떤 걸 적으셨냐면 이게 지방에는 사실 아토피 전문 이런 병원이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많이 오시고 대학병원 많이 오시는데 대학병원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그게 조금 마음이 안쓰러워지는 상관이 쓰다듬는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매드스톤 저기 미네님 의원을 와서 되게 힐링받고 왔다라는 글을 보고 오늘 우리 어머님들도 힐링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라도 우리 어머님 중에서 아토피를 걱정이시고 고민이신 분은 KTX 타고 한번 오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그때 타고 오셔가지고 한번 진료 받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드스톤 같은 경우에는 MD 제품이어서 실비도 되고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실비도 되고 네. 네, 오세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저희가 처음 초진 한 번만 오시면 전화 진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방에서 오셔서 한 번만 진료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전화 진료로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 진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혹시 이제 서울 올라오실 때 한 번만 오시면 거기에서 이제 계속 진료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봤거든요. 전화 진료가 된다고 해서 전화 진료가 어떻게 되더라? 무조건 처음에는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전화로 사진, 문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진료가 된다고. 요즘은 비대면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게 딱 한 번만 오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드스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밖에 처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인은 처방 안 되거나 그렇진 않죠. 성인 환자도 많습니다. 그렇죠. 아까 어떤 엄마가 저희 남편도 그런데 남편분도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도 전화로도 되는 거죠. 아이뿐만 아니라. 네네네. 그 전화 상담은 한 번만 오시면 전화로 다 성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다 된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나 오늘 민나림 원장님의 강의 너무 좋아서 한번 책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치시면 돼요. 의사 엄마의 아토피 수업. 새 아이의 엄마이신데 아이가 다 아토피셨나 봐요. 그래서 내용이 녹아 들어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이제 인사 마치고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오후 2시에 저희 쭌찐맘께서 재능 기부 하시거든요. 코바늘뜨기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